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춘추 전국의 영웅과 스승들을 주제로 총 24강 공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격주로 이 유튜브에 등재되는 춘추 전국의 영웅과 스승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영웅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영웅보다는 약간 높은 게 이제 패자예요. 그러니까 패자가 좀 높고 그것보다 약간 낮은 게 도덕적으로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목을 얘기할 때 스승들이라고 하지 않고 현인들이라고 할까 그랬었는데, 네.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얘기되는 그 제자백가, 이른바 자자로 끝나는 마스터들은 스승이라고 해도 의미가 더 잘 통할 것 같아서 춘추 전국의 영웅과 스승들이라는 제목을 삼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 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텍스트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그 다음에 참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글쓰기 강좌는 달리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를 보면서 이 조곤조곤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춘추 전국의 그 강의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냥 그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냥 시중에 떠도는 야사류, 잡담류 위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의라는 거에 제가 상당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저는 철저히 이 강의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현대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독창적으로 저의 생각을 섞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 춘추 전국에 대해서 알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그 배경 지식으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 이전의 중국 상고사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라는 문명권, 중국이라는 국가의 실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중국. 과연 여러분들은 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중국은 우리와 이 땅과 바다를 사이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또 땅과 바다도 아니에요. 압록강과 두만강이니까 이것도 강인데, 그 압록강과 두만강 위를 백두산을 필두로 하는 이 장백산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땅과 바다를 사이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 중국에서는 동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서해, 그 바다, 대륙북에 있는 이 바다를 통해서 또 아주 가까운 거리로 연결되고 있어요. 네. 서울에서 비행기로 중국에 있는 해안 도시에 가기가 제주도에 가기보다 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한국인만큼, 남쪽에 사는 한국인만큼 중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중국이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모르면서도 자기가 아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중국에 대해서 모르면 어때? 하고 끝나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네. 이 고대 이후 이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 중국과 우리의 문명은 반비례의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이 통일을 누리고
안정을 찾으면 꼭 이것들이 주변국 정벌에 나서거든요. 네.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중국이 좋을 때는 우리는 나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한사군이라고 거론되는 그 중국으로부터 그 최초의 침략을 받은 거, 그 한무제 때 아닙니까? 네. 한무제가 그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그 영토 확장에 나서면서 이 피해가 우리한테까지 왔거든요. 이 한무제 그 사람은 이 사군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쪽 서쪽에다가도 또 사군을 설치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무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중국이 그 한나라 다음에 위초고 삼국지로 얘기되는 그 분열 혼란기를 수습하고 누가 통일을 합니까? 수가 통일을 하잖아요. 수나라가 통일을 하자마자 그 수양제 네. 얘들이 또 우리를 이렇게 대거 침략했죠.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혼란기에 접어들다가 또 당이 또 통일을 하니까 네. 이 당태종이 또 이세민이가 또 고구려를 침공하고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이래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뭐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편해가지고 고려가 별로 시달림을 안 받고 안정을 누렸어요. 네, 마지막에야 그랬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또 이 명나라가 이제 그 새로 이렇게 통일을 이루고 안정을 찾으니까 이것들이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트집 잡고 그래가지고 조선 초기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명청 교체기에 이르러서 또 우리는 또 청나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 이렇게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반비례되다가 비례 관계로 전환된 것이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무력 제국주의 침공 때부터입니다. 네. 1840년 아편 전쟁 이래 중국과 우리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공에서 공동 운명체의 관계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중국의 혁명이 우리의 독립이라는 인식에서 이 제국주의 투쟁을 이 조선과 중국은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반비례 관계건 비례 관계건 아주 밀접한 이 생존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게다가 신중국이 세워지고 개혁 개방 이래에 이제 이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제1 무역국이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들어오는 많은 그 원자재들이 이 한국 이 미래 산업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아도 중국은 미국과 말 그대로 용호상박의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전체 GDP 양에서 미국을 앞섭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우리에게 시련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미디어나 특히 이른바 뉴스회사 기자들 이 중국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이 대중들도 중국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일례로 무슨 형편없는 걸 얘기할 때 군대, 당나라 군대냐?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그 한나라당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당나라당이라고 했잖아요. 당나라당. 여러분들 당나라는 중국의 제국 가운데서 가장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아주 중국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문명 제국이에요. 대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어느 놈이냐 그러면 난 대당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 그러니까 벌써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툭하면 뭐 짱쾌 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애들이 무슨 뭐 미제 각을 뜬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 할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된 것은
식민사관과 분단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국은 우리의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건 중국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잘 알아야죠. 네. 자,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 무엇이든지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은 다 똑같이 나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네. 중국이나 미국을 너무 좋아하거나 중국이나 미국을 너무 싫어하거나 이런 건 다 온당치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중국을 잘 모른다는 방증 가운데 하나,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멀쩡한 사람들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해요. 백전백승이란 말은 없어요. 백전불태입니다. 백전불태.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태자가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위험할 태자입니다. 그 다음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지나침이나 모자라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나쁘다. 이렇게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 코로나 같은 거 나오니까 과잉 반응이 늑장 대응보다 낫다 이런 바보 같은 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 중국의 고전의 뿌리를 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로 알고 있다는 거. 이것도 중국을 모르는 한 방증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가 선생님, 우리가 이 강좌를 25분에 시작했습니까? 이 강좌? 20분에 시작했습니다. 20분에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14분이 경과했습니다. 오늘은 이 춘추전국의 개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춘추전국과 관련된 지리 그리고 중국에 관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춘추전국은 정말 오래된 역사예요. 기원전이라는 것은 예수보다도 다 그 이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 2800년 전, 지금부터 2800년 전부터 2200년 전까지의 약 그 600년 동안의 역사가 춘추전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춘추전국의 역사야말로 오늘날 중국을 만든 뼈대가 된 시간입니다. 중국은 자, 여러분 처음에는 다소 막연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2시간, 3시간 가면서 모아지면 다 수습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황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황하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조금 있다가 또 황하를 시각자료로 보여드릴 겁니다. 황하의 한 작은 국가에서 시작됐죠. 시족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시족국가가 중원이라는 곳으로, 조금 있다가 중원이 어딘가도 우리가 볼 겁니다. 뜰을 넓혀서 춘추전국의 각축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춘추전국을 진시황이 확 다 통일해버렸을 때, 네. 지금 신중국이 확보하고 있는 영토의 반 가까운 영토를 확보해가지고 제국의 형세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난 제국이 확보한 영토의 크기나 로마 제국이 확보한 이 면적의 크기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로마 제국이 확보한 면적에는 지중해와 흑해, 네. 이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중국의 영토에도 호수도 있고 강도 있으니까 물은 있지만 그렇게 넓은 물은 아니죠. 자, 이 오늘날 중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영토 확장의 역사였음을 조금 이따가 같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비록 그 역사의 재료가 불완전하더라도 미래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은 역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다! 전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전망하게 해주죠.
사회과학에서는 현재는 과거의 종속 변수고 그리고 미래는 현재의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종속 변수라는 강한 말까지는 안 쓰더라도 상당한 관련을 갖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기원전 770년 전 주나라가 융족에게 밀려가지고 동쪽 낙양으로 옮겨간 시대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를 이 서주 시대 그리고 이 함양에서 즉 호경에서 함양 호경 다 같은 데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낙양으로 옮겨간 시대, 동쪽의 수도로 옮겨간 시대를 이제 동주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 동주 시대부터 진시황이 중국을 다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의 그 시간을 약 550년간의 이 시간을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고 춘추와 전국 시대도 둘로 나뉘어지죠. 네. 그래가지고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나누는 시점이 기원전 403년입니다. 바로 403년에 그 춘추의 강국 중 하나였던 이 진이 두 종류가 원래 있죠. 세 나라가 있는데 세 나라가. 이제 원래 세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진시황의 진. 크게 진시황의 진이 있고 네. 진시황의 진이 있고 이제 진시황 진할 때는 이렇게 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이 있습니다. 이 진이 강국에 썼어요. 네. 강국에 썼는데 이 진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 세 나라로 나뉘어지는 시점이 BC 이제 40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전의 시대를 춘추, 이 403년 이후의 시대를 이제 전국 시대로 나누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춘추 전국 이전의 그 시대를 이전의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는 안 지워지나 이거? 지워졌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오늘 첫 시간이라서 자꾸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걸로 칠판을 한번 써보실래요? 한번 맨 칠판에 아무것도 안 둬볼까요? 쓰면서. 그럼 하얀 칠판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빨간 건데? 네네, 그렇죠. 우선 하얀색으로. 예. 그럼 빨간색으로 우선 하죠, 뭐. 펜은 까만색으로 해드릴까요? 네? 까만색 펜? 예. 네. 되겠습니다. 글씨 써보세요. 두껍게 좀 할 수 있나요? 잠시만요. 한번 써보세요. 네. 우리가 이 상고. 왜 됐습니다. 빨간색이지? 괜찮습니다. 예. 좋네요, 뭐. 잠깐만. 춘추전국 이전의 시대. 상고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지 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춘추전국 이전의 상고 시대에 세 왕조가 있었다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세 왕조가 하나라, 상나라, 그리고 주나라죠. 가급적이면 한자를 좀 안 쓰려고 하는 겹치는 게 있으면 제가 쓰고 그냥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거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하상주. 이 하상주 이 세 고대 시족 국가를 모두 정식 역사 속에 포함시키는 현 중국 정부의 그 공정을 단대 공정이라고 합니다. 네.
단대공정, 여러분들 동북공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이 단대공정은 이 하상주 이 3대를 정식 역사 속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상주, 춘추전국 이전에 중국에서 말하는 역사에는 춘추전국 직전에 주나라, 그리고 주나라 전에 상나라, 상나라 전에 하나라가 있었다. 뭐 이 정도를 우선 좀 알아놓고 차근차근히 합시다. 여러분들 그 삼황오제라는 말 들어봤죠? 네. 삼황오제. 그러니까 삼황은 3명이고 오제는 5명이겠죠. 네. 근데 이 삼황오제 중에서 마지막 2명, 이 마지막 2명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요순이에요. 자, 그런데 뭐 여기서 무슨 뭐 이쪽 사망이 어떻고 저쩌고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요순임금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 요는 순한테 자기 아들도 아닌데 이 권자를 선양했고, 순은 누구한테? 우죠. 순은 순은 우한테 이 권자를 이제 선양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자기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거저 이렇게 양도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빙성이 없지 않나? 항상 역사를 공부할 때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바로 이 우가, 기본적인 것만 알고, 바로 우가 하의 시조입니다. 하의 건국자예요. 여러분들 범람하는 황하를 이렇게 치수공사, 홍수를 조절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새롭게 거론되는 이 현대 역사에서는 이 중국의 하나라의 이야기, 그저 그 공자가 쓴 춘추에 잠깐 언급이 되고 사마천의 사기에 아주 장황하게 언급되는 이 삼황오제를 비롯한 요순우까지의 이야기는 거의 꽝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대 연구입니다. 그때 뭐 이렇게 강의 보면 막 이게 엄청난 얘기인 줄 알고 이거 가지고 그냥 옛날 이야기. 그런 강의 들으려면 그냥 천 있지 뭐하러. 꽝입니다, 꽝. 하나라는 기록도 없고 유적도 아예 없어요. 다만 이 상나라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안양 알죠? 안양. 여기 중국에 있는 지병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 지병을 따다가 쓴 겁니까? 그 반대겠죠. 네. 미국의 지명이 영국에 있는 지명을 따다 쓰는 거하고 이제 비슷했던 건데, 안양에서 안양의 은어라는 곳에서 이 대거, 그래가지고 이 하남성 박물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은어라는 곳에서 상해 유적들이 대거 이게 발굴됨으로써 이 상해 존재는 확실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역사는 제일 이제 접하기 좋은 게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 그러나 역사 기록보다 더 우세하게 치는 게 유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광개토왕비 하나가 고구려 초기의 역사를 아예 그냥 싹 다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유물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또 알기 위해서는, 지리, 자연도 알아야 되는데, 지리, 자연은 또 변화하고, 네. 사실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겨우 기록이나 읽어가지고 역사를 아는 능력밖에 없어요. 유적이나 유물 보고 그 역사를 안다? 이건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지리를 보고 뭘 안다? 전문가들도 몰라요. 사실 보면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록과 함께 뭐 유물유적은 간단히 언급하고 지리에 대한 언급은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상나라에 대한 기록은 물론 이제 이 사마천의 사기, 뭐 춘추, 여시춘추, 그 다음에 뭐 춘추, 그 좌전, 외전 이런데 기록은 있지만 신빙성 있는 기록은 아니에요. 네. 그냥 창작된 기록이지. 신빙성 있는 기록은 당대의 기록이라 해야 돼요. 1차 사료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상은 그 20세기 들어서 이 갑골문이 발견됨으로써 이 갑골문자에서 이 상나라의 문명이 이게 계속 지금 해독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 갑골문 해독이 기존의 권위 있는 역사서들에게 아주 충격파를 던져줄 정도로 중국 고대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는 뭐 유적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사망오제 요순 이건 꽝이고 그 다음에 요순 시대에 있었던 뭐 소부 허유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이 되라고 하니까 내가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 해가지고 귀를 씻었다. 뭐 그 내과에서 귀를 씻으니까 또 허유라는 사람이 허유라는 사람이 그 말에 물을 먹이러 왔다. 그 더러운 물에 내 말을 먹일 수가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은 노장 사상들이에요. 이런 것도 다 꽝입니다. 다 만들어진 얘기들이에요. 하여튼 이 하상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얘기들이 주나라 때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건 말을 반대로 한 겁니다. 주나라에 있었던 일을 그 오리지널 버전으로 창작해가지고 꾸민 역사가 이 하나라와 상나라 전기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 있다는 역사서들, 뭐 예를 들어 사기, 춘추, 국어, 그 다음에 여시춘추, 심지어는 열국지까지 이런 역사서들에 있는 하나라와 상나라의 이야기들은 꽝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냥 재밌거리로 그냥 읽어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하나라의 시조가 이제 우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상나라의 시조는 누굽니까? 상나라의 시조가 바로 탕이에요. 탕. 네, 그리고 주나라의 시조가 무왕인데 이제 문무라고도 하죠. 네. 왜냐하면 무는 무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의 고대 성인들, 공자, 맹자 이전의 성인들을 얘기할 때 요, 순, 우, 탕, 문, 무, 공, 맹 그러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그 확실한 사람들이 탕도 이게 아주 확실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탕도. 이런 사람은 있었는데 이렇게 위대한 성인은 아니지 않나. 이 문, 무 정도가 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색깔을 좀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냐면 이 빨강색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인 사람. 검정색은 괜찮은데. 자, 지금 시간이 3시 51분. 한번 써보실래요? 아까 몇 분에 시작됐다고 했죠? 20분. 20분이요? 그럼 30분이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어떻게 강의가 좀 두서없는데 우리 시청각 공부를 이제 중국의 자연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국과 주변 국들. 이거 현대 지도입니다. 현대 지도죠. 네. 자, 이런 때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걸 좀 써주면 어때서? 이 조선도 있잖아요. 근데 꼭 안 써요, 그런 걸. 대한민국이 있으면 이제 조선도 있으니까 있는 건 있다고 해야죠. 자, 지금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몽골이 있죠. 네. 이 몽골은 이제 흔히 이제 외몽골 써집니다. 외몽골. 그리고 이 아래가 이게 이제 내몽골. 그래, 내몽골은 중국 영토로 확보가 돼 있고 외몽골은 그 뭐 소련, 러시아의 좀 위성국 비슷하게 이제 따로 독립을 했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국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해가지고 이른바 그 탄탄 국가들. 스탄. 그다음에 이제 네팔, 인도, 버마, 태국, 베트남 등이 이 중국과 인접국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접하고 있는 바다는 뭐 크게 볼 때는 다 태평양인데, 여기 남중국해, 그 다음에 이제 동중국해가 위로 올라가면 황해죠. 황해. 네. 바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러시아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참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과 국경을 하고 있죠. 여기 조선, 우리나라와도 이제 국경, 1300km의 산지, 국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춘추전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산맥, 그리고 하와 강,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지금 중국 전체, 제가, 중국은, 자연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 만큼 영토를 확장했다. 네. 그러니까 진시황에 의해서 통일됐던 영토가 지금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토는 현재의 영토입니다. 춘추 전국 때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제 막혔잖아요. 네. 이거 넘어서까지는 영토를 확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티베트 고원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얘가 성의 이름으로는 청해성이고 이제 청장고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 히말라야와 이 접하고 있는 청장고원은 말 그대로 이제 세계 지붕이라는 말이 나중에 여기서 내려가는 이 강들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막, 타클라막한 사막을 넘어서 이 텐산 산맥, 우리가 말하는 중앙아시아 하고 접하는 산맥이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간 거예요. 네. 여기 알타이. 역시 산맥, 이렇게 산맥이 막히니까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자, 여기 지금 대싱 알링 산맥인데 이게 대흥 알령 산맥일 겁니다. 여기 막혔죠. 그리고 여기도 산맥이 있어요. 여기가 소흥 알령 산맥이에요. 갈 때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 안 갔냐? 사실 여기도 산맥이 있잖아요. 무슨 산맥입니까? 이게 장백산맥. 장백산맥이고 압록강, 두만강 막혔잖아요. 백두산 있고. 막힌 데다가 그다음에 이 오른쪽으로는 파다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파다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지금 여기도 이제 파다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만이고, 이게 하이난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영토라는 게 자연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확장할 만큼 다 확장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겁니다. 네. 자, 그 다음은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차분히 이 기초 배경 지식을 그냥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춘추오패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춘추오패라는 말을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전국치릉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하상추 이 세 나라가 이 황하 유역에서 시족 국가를 형성하다가 주나라에 들어서 이것이 이제 봉건제로 확대되죠. 네. 그러니까 봉건제 중에서 파워가 제일 센 지방 국가가 처음에는 노나라하고 제나라였었어요. 왜냐하면 노나라는
그 무왕의 동생 주공이 노나라 제후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제나라는 그 주나라의 실력자였던 강태공이 네. 그 제후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나라는 그 방금 그 주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나라 출신 중에서 주공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공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주공 좋아하는 거예요. 지네 나라니까. 그 다음에 제나라의 건국자라고 할 수 있는 강태공. 그 강태공의 제나라에서 누가 나옵니까? 환공. 첫 패자 제환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캐릭터들이 비슷해요. 강태공과 관중. 그 다음에 주공과 공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후 국가들, 나중에 이제 본거지 얘기를 따로 할 생각입니다만은 제후 국가들이 뭐 150개까지가 생겨났다 처음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유력한 나라들이 좀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춘추 5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7흥이 있죠. 네. 춘추 5패는 이제 5 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5 강자인데 이 춘추 5패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춘추 5패가 누구냐? 일단 여러분 춘추 5패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디귿자를 그려보면 돼요. 디귿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디귿자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꺾이는 곳마다 이 점을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떤 나라냐? 제나라입니다. 여기 있죠? 제나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진나라입니다. 이 진은 진시황 진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네. 얘기했듯이 약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진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초나라. 초나라. 그 다음에 여기 초 있죠. 여기 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나라. 그 다음에 월나라. 이렇게 디귿자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쳐지면 우리가 5패를 기억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5패를 이제 그러니까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 오합녀, 월구천. 이걸 이제 춘추 5패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제환공. 그 당시엔 그 천자반이 왕. 네. 그리고 제후는 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최고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제환공. 그 다음에 진문공. 초장왕. 이 초만 하더라도 주나라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새끼들아, 니들하고, 우리가 뭐 너희가 우리의 천자냐? 해가지고, 왕 이름을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던 게 이제 초나라예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강국이었고, 만만치 않은. 저는 이 춘추 전국 이 5국 7흥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문화를 구축했던 나라가 초나라입니다. 저는 오랑캐라고 하던. 그 다음에 이제 오나라의 합녀 아시죠? 월나라의 구천. 와신상담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이게 5패입니다. 자,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해서 이렇게 디귿자를 그리고 하나만 내리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7흥을 알아보죠. 전국 7흥. 전국 7흥은 전국 7흥은 진초, 재연, 조위, 한인데 여러분 전국 7흥을 기억하려면 7개 되는 것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7개니까 북두칠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두칠성을 그려보면
자, 여기에 진이 있습니다. 이 진은 아직도 진나라의 진이 아니에요. 그 진시황 진이 아닙니다. 진이 아니에요. 네, 약자로 써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원래 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진도 있어요. 이건 약소국입니다. 약소국이고, 이 진은 나중에 이제 통일한 진은 차이나의 어원이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진이라도 진이 친 이렇게 발음돼요. 친. 이 진은 뭐 진 이런 식으로 발음되고. 그러니까 이 진이 있습니다. 자,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 진. 그 다음에 이제 초. 자, 그 다음에 제. 그 다음에 연. 이 연이 이제 우리 고조선, 우리나라하고 제일 관련이 많았죠. 고구려하고도 전쟁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위. 한. 그 다음에 한. 해가지고 북두칠성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북두칠성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하기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나라도 이런 이 나라가 있고, 가려지는데요, 선생님. 예, 이런 이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나라가 있어요. 둘 다 강국입니다. 펜을 좀 바꿀까요? 예,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게 너무 굵은가요? 혹시? 괜찮습니다. 이거 뭐 그 정도면. 이쪽으로 써야 되겠네요. 내가 이쪽에다 오른쪽 아래에다 안 쓸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춘추 5패와 전국 칠흥을 한번 기억해보는 방법. 아까 춘추 시대는 언제라고 그랬죠? 기원전 770년부터 바로 이 진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갈라지는, 이건 삼진분열이라고 해요. 403년까지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는 403년부터 진시황이 통일하는 221년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오늘 볼 게 많은데 어쨌든 뭐 다 보겠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다시 면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통일 직전의 영토입니다. 원래 진나라는 이쪽에 이 조그마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쪽 이 파촉으로까지, 네. 이 사천 지방으로까지 영토를 넓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융조까지를 몰아내고 강대국 되고 나서, 이게 이 중국은 이 서북 쪽이 높고 이 남동 쪽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높은 데에서 내려오기가 좋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 6나라들을 다 진나라가 이제 먹어버리는 그 직전에, 그 통일 직전의 그 영토의 형세입니다. 그러니까 연나라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하고 가깝죠. 그리고 이제 제나라는 그 황해를 사이에 두고, 이게 산동반도 아닙니까? 산동반도.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복잡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의 고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도 두 도시를 꼭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 펜을 좀 바꿔야겠죠? 네, 빨간색이, 네, 빨간색으로 합시다.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하죠. 네, 바꿨습니다. 장안과 낙양입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이 장안은 이게 당나라 때 이름이에요. 당나라 때 이름이고, 이 장안 이름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이름은 호경이에요. 호경. 잘 써집니까? 네. 이 호경은 가장 오래된 동주 시대의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나라. 호경. 그 다음에 이제 이 호경에서 도읍을 하고 있다가 낙양으로, 동주 시대가 아니라 서주 시대. 호경에서 도읍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서주 시대고, 이 장안에서 낙양으로
천도를 한 것이 이게 이제 동주시대다 이런 말씀을 아까 제가 했죠. 네. 예, 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많아요. 이 호경은 진시황이 또 여기서 통일을 하죠. 진시황이 통일을 했을 때는 이제 함안인데 거의 다 같은 같은 지역이에요. 관중 지역 다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시안 갔을 때 시안에서 조금 이동해 가지고 진시황릉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가 함안이에요. 함안. 그러니까 함안은 이건 진나라 때의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안. 시안은 서안. 안. 서안. 서안을 중국식으로 발음해가지고 이제 시안이죠. 이 시안은 이건 한나라 때의 명칭입니다. 한나라 때의 명칭이고, 장안, 이건 당나라 때의 명칭이고, 지금은 시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제1도시가 장안이고, 제2도시가 나장인데, 나장은 낙읍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름을 보세요. 이름을 보면 낙양이라고 돼 있죠. 네. 이 도시 이름 중에 양자가 들어가면 모두 강북이란 얘기예요. 강북. 그러면 낙양 그러면 낙수라는 강의 북쪽이다. 그러니까 강북에 있으면 햇빛을 잘 받아요. 강북에 있으니까 남양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강에서 경치 좋은 곳들은 강북. 전망 좋은 곳들은 다 강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양이 뭐예요? 한양. 한강의 북쪽. 북쪽이다. 네, 요즘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경남이 이제 완전히 주인 노릇 하는데 한양의 북쪽, 낙양, 낙수의 북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두 도시, 그러니까 주나라의 그 서주 때 그리고 진시황 때 그리고 한나라 때의 수도인 이 여러 가지 이름의 도시. 제가 여기는 서너 번 가본 것 같네요. 호경, 함안, 시안, 장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낙양성 심리하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여기 낙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강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지금 4개. 원래 중국에서는 그냥 하라고 불렀어요. 하. 네. 이걸 중국식으로 말하면 허입니다. 그러니까 황허. 이게 이제 황하예요. 황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수량이 풍부하고 긴 강은 이 강입니다. 그냥 강. 장강이죠. 양자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자강은 이 하류의 일부분을 뜻하는 말이고 그냥 장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좀 잘못되어 있는데 다 비슷해요. 이 발원지는 다 가깝습니다. 네,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장강이 수량이 풍부한데 왜냐하면 이쯤에서 장강과 황하 사이에 그 강우량 1000mm 선이 있거든요. 예. 이 1000mm 선이 있어가지고 강우량 1000mm가 넘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호남성 갔을 때 비가 엄청 내려서 강수량이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2000mm 가깝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바로 이쯤에 1000mm 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강, 뭐 상해, 뭐 남경 이게 이제 그 장강, 양자강인데 장강인데 이게 한 6,600km 됩니다. 길이가. 그 다음에 이제 황허. 그러니까 중국은 현대 중국에서의 물동량은 양자강이지만 고대 근대 이전까지의 중국 역사는 황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황하는 길이가 5,656이다. 그런 거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매번 바뀌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한 5,600 정도 되는 건데 조금 이따 황하는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중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강이고, 저는 한 번에 다 알기가 힘드니까 자꾸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회수예요. 강이죠? 네. 여러분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탱자가 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네. 뭐 귤, 귤 어디 갔나? 귤, 화, 위. 한자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사자 수거를 안 쓸 수가 없지. 귤화 위지에서 귤이 변해서 탱자 치자. 탱자가 된다 해서 귤이 회수를 건너 올라가면 탱자가 되고, 회수 남쪽에 있으면 귤이 된다 해가지고 귤즉 회남즉 위귤, 귤생 회남즉 위귤, 귤생 회북즉 위지 해가지고 귤화 위지에 그 배경이 되는 강이 회수고, 사실 여기에는 이게 통해요, 이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통하게 이제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는데 이걸 통하게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하로 연결이 됩니다. 황하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하가 있잖아요. 요하강. 네. 요하의 동쪽이 있으니까 여기가 뭐겠어요? 요동. 요동이고, 요하의 서쪽이면 여기가 요서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요동성, 중국어로 랴오닝성 그렇게 돼요. 요하 말고 사실은 지금 여기 지도에 안 보이는 중국 동북단의 강 뭡니까? 흥룡강이라는 이 강이 흥룡강. 또 길이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황허 이상이에요. 흥룡강, 헤이룽강, 그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 저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저장성. 네. 저장을 한자로 얘기하면 절강성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봤죠? 네. 절강이 강이에요. 절강, 강 이름. 어.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주강이 있어요. 주강이 있고 이제 홍콩이 있고 뭐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뭐 이 정도 여기 북경이 있고 남경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수도니까 북경이고, 남쪽에 있는 수도니까 남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하는 이 춘추전국 역사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나 이 황하는 아주 중요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15분이 됐네요. 자, 빨리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중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네. 뭐 드라마나 무협소설이나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도를 또 중원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중원 그러면 이 넓은 들판의 한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그죠? 네. 이 중원은 아까 이제 여기서 낙양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러양이죠. 러양 뭐 이렇게 발음되는 것 같아요. 시안 그러든가 어쨌든. 근데 이 중원에 대해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오패를 기억할 때는 디귿자, 그 다음에 칠홍을 기억할 때는 북두칠성을 가지고 진초, 재연, 조위안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왜 또 어렵냐면 이게 자꾸 요즘 막 중국식으로 표기하니까 이 보아이만이라는 게 바레만이에요. 바레만. 예, 바레만. 이 허베이성 하면 이게 허베이, 화북, 화북. 그 다음에 황어는 황하, 산시는 산서, 산뚱은 산동, 허나는 허나는 그 여기 그 황하, 하남, 네. 하남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을 먼저 이 중국 지도를 보면 한글로 쓸 때 여기 중원 옆에 산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섬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장안, 시안이 있는 성이 또 한글로는
산시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한자로 쓰면 섬서고, 이건 한자로 쓰면 산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식 발음은 산시. 둘 다 산시로 나는데 이제 샨시성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앞에 액센트가 있고 이건 샨시성 뭐 이런 식으로 발음 나는 것 같아요. 대충. 예. 그냥 액센트만 달라요. 표기는 같으니까 우리말은 이 액센트가 안 나오니까 샨시성 그 다음에 샨시성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중원을 여러분들에게 잘 기억할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중원이 어디냐? 물어봤을 때 참 뭐하잖아요. 지금 뭐 중국의 가운데 뭐 이럴 수도 네, 있고. 가운데인데 자, 여러분들 편의상 이렇게 똑바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황하입니다. 황하, 황하니까 하죠. 하, 네. 강. 그 다음에 요게 태행산이에요. 산. 우리가 태향산이라고도 하는. 예, 우리 가봤죠? 네. 태행산 하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하의 북쪽에 있으면 무슨 성입니까? 하북. 하북성이죠? 네. 하북성. 그러면 하의 남쪽에 있으면 어느 성이야? 하남성. 하남성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산의 동쪽에 있으면 어떻게 산동. 돼? 산동이죠? 네. 산동 이렇게 산동만도. 산의 서쪽에 있으면 산서. 산서죠? 바로 요게 중원입니다. 이게 중원. 그래, 중원에 포함되는 범위가 제일 넓은 데가 여기 하남이에요. 하남이고 이 산서와 산동, 하북 이런 것들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겹쳐져서. 가운데니까 동그란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으면 이렇게 오자를 써가지고 하를 해가지고 하북 하남 산서 산동 해가지고 자 하북 다시 한번 하북 하남 그 다음에 산동 산서 해가지고 여기다가 도나스 같이 동그랗게 하나 그려버리면 이게 중원이 된다. 네. 기억하죠? 네.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황하 얘기가 나왔네요. 아이고, 이제 시간이 돼서 황하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죠? 네, 몇 시에 벌써 시작했습니까? 20분에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60분이 됐으니까 이 황하 설명까지만 하고 네. 뭐 앞으로도 시간 많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황하에서 시작된 그 국가, 이 시족국가. 시족국가가 오늘날 이 중국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황하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 황하는 여기 청해성 청장고원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이 밑에 히말라야가 인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화살 표시로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면서 과연 이 청장고원과 히말라야가 세계의 지붕이다. 이게 실감이 나요. 뭐 세계의 지붕이라니까 높이 있으니까 지붕이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높이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 황하도 여기서 시작되지만 장강도 여기서 시작돼요. 네. 아까. 예, 장강도 여기서 시작되지만 여기를 발원지로 하는 이 눈산, 설산의 눈과 얼음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들이 당연히 강을 만들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발원하는 강 중에 중국의 황하와 장강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의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강 메콩강 오. 들어봤죠? 네.
메콩강도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그 메콩강 가봤잖아요. 국제하천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버마 이야기할 때 버마의 상징적인 강 이와라디 강이라고 있었죠. 이와라디 강도 여기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더스 강 들어봤죠? 네. 인도. 이런 강들이 다 여기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이런 산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거 흘러내리는 물 가지고 강대 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약간 얘기가 딴 데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황하가 지금 청해성과 감숙성입니다. 성으로는. 이게 이제 그 높은 데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네. 지형에 따라서. 이런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길 따라서 가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난주라는 도시가 있죠. 이 난주라는 도시 가보면 이제 비단길 연구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황하죠. 그런데 이게 이 난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복도처럼 좁은 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이 황하의 서쪽에 있죠. 네. 아까 우리가 황하의 북쪽에 있는 건 뭐라고 했죠? 화북. 황하의 남쪽은 하남. 그러면 황하의 서쪽은 뭐겠어요? 황하의 서쪽은 하서겠죠. 하서인데 복도처럼 좁은 길이다 해서 이걸 하서회랑이라고 하는 거고, 이 마지막이 여기가 그 유명한 돈황이라는 곳입니다. 돈황이 저기구나. 아시겠죠? 우리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이거 코로나 풀리면. 네. 이해되죠? 네. 이 난주를 거쳐가지고 이제 아래로 물은 흘러요. 짱짱짱짱짱짱짱 그러면서 여기 경치 좋은 황하서림을 형성시킵니다. 이 황하서림. 한국의 이명래 선생하고 조영수 선생 둘이 작년인가 황하서림에 갔다 와가지고. 벌써 3년 전이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황하서림 여기 볼만하죠. 거기 가면 또 마차도 타고 말도 타고 그러는데 멋져요. 어쨌든 물은 아래로 흐를 거 아닙니까? 네. 아래로 계속 흘러요. 짠짠짠짠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황하가 처음부터 이렇게 혼탁한 게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맑은 물이에요, 여기는. 네, 그렇다고 그랬어요. 네, 유리처럼 맑은 물입니다. 자, 이러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휘어져. 그럼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으니까 산을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또 꺾이죠. 네. 여기에 열양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열양산맥은 태행산맥의 동생산이에요. 태행산맥 여기 있거든요. 그 열양산맥.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 산지니까 협곡을 형성합니다. 협곡을 형성하는데 이걸 열양협곡이라고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의 진나라, 이 진나라와 그 다음에 이 진나라가 전쟁을 많이 벌여가지고 춘추전국 시대는 이 협곡을 진진대협곡이라고도 해요. 그게 저게구나. 예, 진진대협곡. 그래가지고 드디어 천하 황하 제일만 찜어가지고 물이 그냥 완전히 그냥 흙탕물 바뀌죠. 네. 그래 중국 사람들은 뻥 과장이 심하잖아요. 그래 막 흙탕물을 조사해봤더니 60%가 흙이더라. 실제로 정밀 측정 결과 3%가 흙이라는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호구폭포라고 어마어마한 흙탕물 폭포가 또 있어요. 호구폭포. 그러니까 이 산에 부딪히니까 더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또 꺾였지? 네. 그럼 분명히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산이에요? 화산. 이게 화산입니다. 제일 높다는 산이든가. 화산 서쪽의 산이죠. 이게 바로 시안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그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낙양을 거쳐서 근데 여기에 흘러가면서 물이 두꺼워져요. 갑자기 많아져. 왜 그럴까? 아까 비. 이쪽에서 오는 게 합쳐지니까 그래. 합쳐져. 이게 위수입니다. 위수라는 그래서 강. 진나라가 위수를 건너서 예, 쳐들어가. 위수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위수는 황하의 지류입니다. 자, 그래서 짱짱짱 이렇게 흘러갑니다. 개봉이 있네. 개봉동 아시죠? 우리나라 네. 개봉동. 네. 자,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 바레만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육지가 없었어요. 춘추시대에는. 산동성이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았습니다. 황하의 흙이 계속 내려가지고 영토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서쪽의 영토는 계속 사막화되어가지고 이 불모지화 돼가고 있는데 덤으로 황하의 흙이 계속 내려가지고 점점 이쪽으로 영토를 또 넓혀가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황하의 북쪽 하북, 황하의 남쪽 하남, 이 태행산의 동쪽 산동, 태행산의 서쪽 산서. 바로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해가 되죠? 한꺼번에. 네. 자, 그 다음을 보기 전에 자, 이 황하의 삼엽입니다. 원래 황하에도 삼엽이 있고 그 다음에 장강에도 삼엽이 있는데 장강 삼엽이 더 어마어마하고 수량도 풍부하고 경치도 좋아요. 중국에서 뭔 일만 있으면 꼭 사고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 남쪽 뉴스 회사들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슨 뭐 삼엽댐이 뭐 붕괴한다 어쩐다. 네. 그 삼엽이 장강 삼엽을 얘기하는 거고 이 황하에도 삼엽이 있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죠? 멋있는. 경치가. 네. 그 다음에 뭐 황하 풍경이 하나 더 있습니까? 호구폭포 아까. 네. 흙탕물 폭포입니다. 괜찮죠? 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밴드백이 풀리고 그러면 이런 데를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번씩 이렇게 견학 답사하는 시간을 좀 기다려 보면서 자, 오늘 강의는 예정을 20분이나 넘겨가지고 70분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청각자를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춘추전국의 그 의의라든지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이야 이야기 위주보다도 이 현재적 의미를 갖는 이야기를 좀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서없이 이루어진 춘추전국 강의 제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